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무인기가 군용이 아닌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했던 9월 27일하고 1월 4일에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군에 확실히 그게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수는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이 공개한 부품의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군에서 움직이는 군용 무인기는 항재밍 장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보여준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 찍었다는 사진도 사실 구글 영상보다도 못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보낸 그러한 무인기가 맞다고 생각되고 언론에서도 그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델까지 파악이 됐다. 그걸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또한 무인기의 발사 지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큰 도로 있는 우리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국도 부근에서 띄운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냥 사람이 던집니다. 이런 거 전혀 필요 활주공에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군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제한적 원인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 이것으로 사실 보는데 국지 방공 레이더는 북에서부터 이렇게 레이더가 앞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레이더 이제 빔이. 그러니까 북에서 날아오면 처음부터 잡고서 쭉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항적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나타났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무인기 대응과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군경 합동 조사팀이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주체를 찾아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동일 단체에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반드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부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윤석열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남의 일을 평하듯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가가 저질렀던 리가가 저질렀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 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걸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군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거라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국방부와 합참, 통일부는 물론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우리 당국이 이처럼 거듭 유화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당분간 긴장 수위를 낮추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이 지금 좀 짙어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그 무인 이 비행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쓰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스펙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부품이나 이 사양을 보면 군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네요. 네. 지금 국면이 이게 외환죄 관련돼서 엄청난 수사, 드론 작전 사령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수사도 받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남북 간의 대화를 해보자라고 정부가 기조를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해가면서 상당히 외교 차원의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서 이거를 장난으로 보냈든 아니면 실수로 보냈든 아니면 또
또다시 어떤 이념을 앞세우는 어떤 민간 단체가 의도적으로 보냈든 이거는 합동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 설명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고 우리 국익에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겠죠. 똑같이 해야죠. 법이라는 건 똑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외환죄요? 네, 외환죄 수사 대상이죠. 뭐 이 드론 날렸다는 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외환죄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외환죄 수사 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도 이게 특정 사건 재판부로 하는 거 아니라면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하도록 그러니까 외환죄 사건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내란 외환 사건 같이 하도록 하는. 민간이 보냈더라도 아니면 정부 아니 뭐 어째 됐던 간에 비행기를 보내는 거는 외환죄에 지금 해당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수사해야죠. 네, 드론 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환죄 수사로 똑같은 수준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경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요즘 경소완박이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특검하세요. 민주당에서. 네, 특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무인기 보낸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저는 봐요. 이거 외환죄 정말 가능성 높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쟁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혹을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건은요 조금 다른 게 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야 너네 무인기 보냈어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군이 본 적 없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조사해 볼게.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갑니까? 저는 대화는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북한의 저자세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국방부도 좀 끊을 건 끊고 또 수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품격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수사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우리가 막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북한에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저자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무인기 침투라는 것이 글쎄 군사 작전상 뭐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근데 무슨 무인기 침투가 무슨 대단한 대역죄 외환죄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게 그걸 맞추려고 하고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왜 외환죄 특검 얘기까지 꺼냈냐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조금 너무 이런 식으로 정쟁적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크게 대계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아예 안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저는 이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수첩에서 상대방이 정말 치명적 손상,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입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그러니까 김일성 관광지 뭐 이런 데를 때려가지고 행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곳에 딱 때려야 된다고 수첩에 다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뭐 무인기를 보내서 뭐 정찰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첩에 다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외환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단순히 뭐 서로 비행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좀 지켜보고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안보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저자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그냥 전략이죠. 이게 완전 막 납작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역죄인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또 저자세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저자세가 아니라 좀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저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태도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저자세로 간다고 봐요. 북한의 고위 간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지를 않나. 지금 뭐 미사일 쐈을 때도 참았다가 쐈다고 그러진 않나.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윤가가 했든 리가가 했든 우리한테는 똑같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리가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조사할 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게 북한에서 드론 우리한테 계속 날려요.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진짜 공군에서 그런 방공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도 필요했던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이걸 그냥 북한한테 리가 소리 들으면서
아 이게 좀 자존심 상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을 때도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한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갈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은 당연히 필요하게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직속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다가 명령 내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안보실장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일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